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철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어제도 오늘도 시장에 파란불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크게 하락하진 않아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네. 싶은데, 그런데 좀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전부 팔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늘 시장 안에는 돌파구가 될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AI 종목들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은 K-뷰티의 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장품 종목들, 미용기기 종목들 잘 가는데 클래시스 보셨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급등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권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K-뷰티의 위력을 한번 보여주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개인들은 투자할 곳을 못 찾아서 맞습니다. 헤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증시 대기 자금 역대 최대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할까 말까 싶은 종목이 있다면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소통 받고 있고요. 전화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신다면 저희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채팅창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투표창 미리 좀 띄어 있는데요. 자, 08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와우, 대기자금 최대 덜덜 하셨고요. 돌돌님께서 안녕하세요, LG생활건강. 마침 또 화장품 쪽으로 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러브쓰기님, 역시 저와 관점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윤지혜 거 특이한 스카프네요. 이쁘다요 하셨는데, 저도 오늘 보자마자 네. 아니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이 스카프 먼저 좀 들어오더라고요. 사진까지 찍어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멀리서 봤을 네. 때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좀 덜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아니, 아까 이렇게, 멀리 봤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좋았는데?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유난히 아까보다 올라와 있지 않아요, 지금 스카프가? 좀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포인트가 좀 선물 같은 증시가 좀 나와주길 바라보면서 리본을 잔뜩 제가 메고 왔거든요. 여기도 리본, 귀걸이도 리본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시장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아니 뭐 일단 그 의도가 중요한 거죠. 네. 선한 의도를 가졌으니 맞습니다. 우리 시장이 또 화답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초레이님. 네. 잠시만요. 네 생일에 명품 가방, 내 생일에 십자수냐 라는 이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또 오늘 나왔을까요? 랭킹 주제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꿀부자님, 윤지혜 거 꼬마들 애니 캐릭터 같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설라님과 준호님, 꿀부자님, 뭐 오늘 진짜 많이 오셨어요. 종목 진단도 지금 많이 좀 올라오고 그러게요. 있고 1,300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유튜브 채팅창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면 시장도 다시 더 활력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랭킹 주제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5월 9일 뭘로 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네. 키워드가 서운함인데 왜 서운함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혼자 뭘 할까 고민을 막 했어요. 네. 5월 9일 599 서운해서 그렇게 서운했다 이거네요. 이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요.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대단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네. 어떻게 나옵니까? 아하, 연인 간의 가장 서운한 행동. 맞아요. 이거는 반응들이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른 이성을 쳐다볼 때 이건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 아닌가요? 화남, 짜증남, 너 그렇죠. 미쳤어? 소리 나오죠. 그래요. 미쳤어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대화 중에 핸드폰 볼 때 서운해. 이것도 서운함 서운해, 선을 넘어서서 분노인데요? 저는 너무 막 울컥울컥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서운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대화 중에 핸드폰 보는 건 연인 간에 이건 너무 신뢰되는 행동인데. 자, 그리고 데이트 코스에 관심이 없을 때, 이것도 서운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물 이벤트의 시큰둥. 아까 전에 십자수. 잠시만요. 네. 선물 이벤트. 애써 내가 고민하고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그래 뭐 그럴 수도 이러면 있고. 진짜 이거 정말 서운하죠. 그리고 나 혼자 100일 이벤트 막 1년 이벤트 준비했는데 맞아요. 오늘 뭐 100일이었어? 그랬어? 그랬어? 몰랐네. 뭐 이런 걸 준비했어. 이거 근데 살짝 분노로 가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공감해주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감을 안 해주면 사실 이거 진짜 사람 미치거든요. 이게 요새 T랑 F로 나뉘잖아요. 아니 이거 정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겨울이 너무 추운데 너무 춥다. 그럼 겨울인데 춥지 않죠? 근데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요. 이거 저 경험담입니다. 여자친구가? 아, 뭐, 어쨌든 뭐. 네. 아니, 그래서 이거 진짜로 네. 하나하나가 다 서운한 요소들이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공감해주지 않을 때 네. 이게 제일 서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사람마다 서운함을 느끼는 포인트는 그럴 수 굉장히 다를 있죠. 것 같습니다. 윤재건 어때요? 저도 찐 F여가지고 제가 네. T랑 F 비율 중에 F 공감 비율이 거의 80%가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공감 안 해주면 전 서운함을 넘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알겠습니다. 이라고. 자, 그러면 주식농부꾼님께서는 반대로 네. 공감 안 해줄 때가 가장 떨어지는 순위로 지금 오. 꼽아주셨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려보면서 네. 저희는 일단 그럼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이분 처음 뵙는 것 네. 같은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환영하는 의미에서 맞아요. 랭킹쇼 요 주제 한번 여쭤보고 이리 가겠습니다. 오늘 랭킹 주제가요. 가장 서운한 연인의 행동이거든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혹시 전문가께서 느끼시기에 가장 서운한 행동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다 서운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거 꼽자라면 아마 4번 대화 중 핸드폰만 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네, 서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데이트 같은 거 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선물 사주려고 주식창 열심히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용서를 해줄 수 있죠? 역시 만약에 그렇다라면 네. 용서를 좋습니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김근우 전문가님 저는 처음 방송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네. 아주 순발력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시키려고 한 거였는데. 네, 오늘 종목 진단도 네. 믿고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네. 유튜브에서 먼저 첫 번째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한님의 종목인데, 야, 잠시만요. 이거는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네. 최근 들어서 이쪽의 진단을 저희가 몇 차례 했던 그쵸. 기억이 바로 납니다. 바로 유리기판 관련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워낙에 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반응이 나왔던 몇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YC캠, 그쵸. 피롭틱스,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으로 꼽아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YC캠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요. 32,500원이고 20% 비중이십니다. 자, YC캠을 비롯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네. 있긴 한데 뭐 아주 급락이라고 보긴 어렵고 아직 뭐 크게 이탈한 모습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는 39,900원인데 매수가가 솔직히 많이 높죠? 그쵸. 32,500원이면 이거 거의 꼭대기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 승부수를 띄우신 것 같은데 네.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 건지 이쯤에서 다시 또 내려가면 이거 힘 빠지잖아요.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리기판 YC캠입니다. 사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우선은요, YC캠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유리 기판주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피롭틱스라든지 HB테크라든지 대장단으로 본다면 삼성전기라든지 SKC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소재탄에서 부각받은 게 YC캠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 좀 강조를 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라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단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충분히 준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이제 YC캠 같은 종목들 있죠. 유리기판 종목들. 제가 이런 종목 얘기할 때는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꿈의 배터리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고요. 작년 2023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도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유리기판이 실적이 찍히고 있는 단계이냐? 그렇지 않아요. 상용화 단계가 아닙니다. 개발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중에 실제로 하고 있는 애는 뭔지,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면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애가 나중에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지점이 좀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단에서 종목은 잘 보셨어요. 유리기판 중에서 실제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개발 단계도 참여하고 있는 소재기업 YC캠이기 때문에 종목은 잘 보셨습니다만은 지금 실적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중장기로 보유하는 장기 투자로서는 오히려 이 종목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라면 이 가격대에 진입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이 종목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봐요. 유리기판 자체가 지금 시장 중심 종목으로서 형성이 돼 있기도 하고 섹터 자체가 전체적인 수급이 굉장히 크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중요한 점 뭐냐면 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32,500원 주변가 되는 구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32,500원에서 33,500원 정도 되는 요 정도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 실현을 봐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미 내려버렸으니까요. 근데 반대말로 드리자면요. 이런 트레이딩 뷰 종목들은 무조건적으로 손절가를 설정해야 됩니다. 손절가 설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50% 갔어요. 60% 갔어요 하는 종목들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테마단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29,500원 이 정도 가격대를 전 1차적으로 좀 손절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목 제가 반등 가능성 높다라고 봤잖아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정리하고 다시 하방에서 잡아볼 만한 가격대를 보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방으로 움직였을 때는 제가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를 드린 구간이 있죠. 32,500원, 33,5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유리기판이 시장 중심주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처럼요. 오늘만 해도 유리기판 좀 벗어나 있고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같은 해외 매출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 실적이 찍히는 단에서 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29,500원대에서 정리를 하시고 하방에서 있죠. 이전 저점대 밑에서부터 잡아보신다라면 이 종목은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은 이렇게 1번, 2번, 3번 자리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YC캠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위쪽으로 봤을 때도 너무 크게 욕심부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손절가도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당장 실적이 찍혀내지 않는 그쵸.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29,000원대에서 손절가 생각을 해보시고 좀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만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매도해보시고 확실히 좀 많이 내려갔을 때 재진입을 노려보시는 것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YC캠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랭킹쇼에서 김근호 전문가님이랑 처음 함께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느낀 게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아주 깔쌈하게 설명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무슨 어휘 선정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진짜 채팅창도 난리 났어요 지금. 꿀보이스라고. 아니 키도 크신 것 같고 예. 너무 잘생기시고 지금 네. 목소리도 너무 좋고 꿀보이스의 이 진단 받으시는 분들 네. 어떻습니까? 이 내용도 확실하잖아요. 오늘 기대가 더 많이 되시죠?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지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이스트 소프트 요즘에 반응 좋더라고요. 오늘 정말 잘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텐베거님께서 와이업을 이스트 소프트는 2번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오. 자 그리고 김순영님의 에코프로 머티부터 크라우드 웍스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왜 깔쌈하다는 표현 안 쓰시나요? 아니, 많이 쓰는데 아니 지금 진행자가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깔쌈하다. 자 그리고 곰팔님 이분 처음 보신 분 많구나 하면서 네. 자 그리고 곰탱이님께서 곰팔님뿐만 아니라 곰탱이님까지 곰들이 많으시네요. 전문가님 짱 이렇게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또 계속해서 김근호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저도 김분호 전문가님의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 여기서 네.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잠깐만요. 네. 뭘까요? 섹터만 맞춰볼게요. 예. 그럼 저희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장품 한번 가볼게요. 그 중에서도 방금 전에 네. 또 화장품 얘기 종목 진단하다가 해주셨잖아요. 그쵸.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라고. 네, 그 중에서도 뭘까요? 저는 사실 봤잖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LG 생활건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목이군요. 돌돌님의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수익 중이세요. 45만 원 평단가,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니까요. 이게 8거래일째 상승불 켜고 있고요. 아, 좋아요. 지금 보면 4월 10일부터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리포트 나오는 거 보니까 더후가 요새 조금 영하게 리브랜딩을 했는데 여기서 실적이 참 잘 나오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도록 네. 하더라고요. 실적하면 화장품 오늘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LG 생활건강은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뭐랄까 심플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LG 생활건강이 제가 지금 차트 올려놓은 내용을 보시면 이 월봉 차트거든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우상향한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하락폭이 좀 커서 아무래도 좀 주주분들께서는 슬픔이 많이 담겨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원인은 솔직히 말해서 단 하나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잘 가고 있는 APR이라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실리콘2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과거에 이 LG생활건강에서 발생했던 실패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의 국가의 매출의 의존도를 높이게 되면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제품을 잘 만들고 좋은 제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과의 외교 관계에 따라서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투나 APL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일본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보자라면요. LG생활건강도 이런 똑같은 비슷한 루트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있고 중요한 거는 매출이 정말 많이 하락했었어요. 중국 매출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다각화된 사업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지점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보면 20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게 찍혔습니다. 중요한 건 2022년부터 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을 했죠. 바로 이 두 개입니다. 2022년, 23년 이 두 개의 연도에서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 중심에서 어느 정도는 좀 어긋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일단 미용기기라든지 화장품 자체, 우리 이제 K-뷰티라고 부르는 이 섹터에서는 사실 전반적인 매출 상승이 전반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실적 추이가 이렇게 앞으로 호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져 있는 만큼 꾸준히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몇 개월 정도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 45만 원의 가격이 일봉으로 보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가격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기업이 본래 갖고 있는 가치에 대비한다라면 아직은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단기로 이 종목을 볼 것인가? 예를 들면 트레이딩 뷰로 볼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나는 이 종목을 몇 개월 또는 몇 년 가져갈 생각인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LG생활건강은요. 후자에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요. 비중을 지금 보면은 10%네요. 10% 담으셨는데 이 종목이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의 일자 상승보다는 과거의 상승의 데이터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조정기가 발생할 거고 조정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 그때 비중을 좀 추가해 보시는 전략이 지금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길게 끌고 가도 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아마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 60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이 황제주였죠. 17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요새 뭐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걸로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우 전문가님께서도 60만 원 일단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시총이 크니까요.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제가 채팅창에 화장품 진짜 오래 고생했으니까 그쵸. 이제라도 날아가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화장품이 2개 있으시다고요? 아니, 그런데 걸까요? 화장품 2개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을 요즘에 고르셨으면 괜찮을 텐데, 그럴 수 있죠. 점점점이 지금 찍혀 있는 걸로 봐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미니토마토 터져 나가 이거 야생화 아니에요? 아니 야생화의 가사가 아프신 가사? 네. 아. 아니 근데 이 가사는 맞는데 노래 분위기가 왠지 화장품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안 어울리지 않을까요? 흩어진다는 네. 건 뭔가 마음이 아픈 단어인 것 같아요. 모여서 날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러브숙이님 178만 원에 많이 놀라신 것 같고요. 고고식님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또 이야기, 그리고 저평가님은 싸게 사신 거예요, 요즘에.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오. 이 고고식님께서 이 저평가님의 종목까지 같이 알고 계시니까 오호. 답변을 바로 또 해주셨어요. 다행이고. 자, 그리고 미래는 나이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네. 공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진단 계속 갈게요. 자, 오늘 연인의 행동 중에 가장 서운한 것들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덜 서운한 거거든요. 5위 공개해 주시죠. 5위는요? 여기는 선물 이벤트 시큰둥할 때 7.6%였습니다. 생각보다 비중이 작아요. 저는 이거 꽤 많이 이거 서운할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가 사실 네. 저는 월등히 서운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막 핸드폰 보고 다른 여자 보고 이러면 그건 그렇죠. 아니, 물론 그렇게 비교하면 선물 이벤트 시큰둥할 네. 때 그래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자주 주고 받는 이 연인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5위로 네. 이렇게 선물 이벤트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4위, 3위 계속 앞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4위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지나갈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라이언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엔 또 자동차로 가볼까요? 완성차, 기아와 현대차 딱 2개 있죠. 그 중에서도 요즘에 기아로 눈길이 많이 가실 텐데 맞아요. 기아 보겠습니다. 자, 기아의 매수 가격은요 11만 5천 원에 20% 비중입니다. 요즘 자동차가 많이 안 좋네요. 좀 봐주세요 하셨는데 요즘이라기보다는 사실 오늘 특히 그 분위기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기아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 초에 그 저PBR주 그쵸.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 뭐 굉장히 크게 떴다가 한동안 또 조정을 가파르게 받더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또 주춤합니다. 오늘 이거 뭡니까? 자, 그래서 이 기아의 흐름, 이거 도대체 갈피를 어떻게 네. 잡아야 될까 고민되실 텐데 바로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기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자동차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보시는데요. 기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자동차는 좋습니다. 자동차가 좋다라는 거는요. 지금 수출 실적이라든지 올해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수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IT 산업이 국내 수출 품목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수출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견조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마 주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아라는 종목의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요. 예를 들어 2021년도, 2022년도 보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3년부터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 건데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 종목을 보지 않고 이 올라가니까 이 최상단에서 지금 거래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어떤 말로 드려야 되냐면 저 같은 사람이 트레이딩 하는 자리입니다.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점대에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자리지 여기를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굳이 고점대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현대차입니다. 우리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쭉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20만 원, 25만 원 되는 가격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이때만 해도 자동차 수출 엄청 많이 찍혔고요. 자동차 매출 좋았고요. 우리가 어떤 경제 방송을 보더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때 굳이 들어갔던 분들은요.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 오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요. 제발 고점대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들어가지 마셔라. 쉽게 들어가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종목 자체가 당연히 오랫동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 고점대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예요. 자, 보면요. 기아차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기아차가요. 시총이 전일 기준으로 하면 46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규모의 기업이 몇 거래에 걸리지도 않는데 상승할 때 막 50%씩 상승하고요. 또 하락할 때 20%씩 하락합니다. 46조짜리가요. 그 말은 이미 초고점대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요. 사실 손실폭이 큰 자리도 아니고 충분히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굳이 이 고점대에서 끌고 가는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나는 투자를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관점이시라면 지금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다 고점대잖아요. 여기를 보지 마시고 다른 섹터를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님 전 그게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건데요 하면은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요. 이 하단에 위치해 있는 이 10만 5천 원 정도 되는 가격대 있죠. 여기까지 밀린다라면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방으로도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 12만 원, 12만 5천 원 되는 이 사이 구간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전고대라고 이야기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보수적으로 보는 자리, 이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단에 10만 5천 원 되는 구간에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참고 내용 있죠. 나는 기간을 끌고 가겠다 하면요. 이런 고점대의 종목들은 보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좋은 얘기밖에 없을 때가 보통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기아 살펴드렸습니다. 아까 기아 얘기하면서 10년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지금 10년 덜덜 하면서 본팔님이 놀라셨는데 그만큼 투자하실 때는 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위아래로 가격대 좀 타이트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언님의 기아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신 김건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건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고 4위 공개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연인 간의 행동인데 네. 서운한 포인트를 읽어보고 있어요. 지금 데이트 코스에 대한 네. 이야기가 4위로 가장 많이 예측해주고 그래요?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데이트 코스가 당연히 5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근데 데이트 코스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꽤 서운해하거든요. 오. 여기 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데이트 코스는 열심히 알아서 하는 짜는 거지. 편이세요? 저는 열심히 짜긴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서. 오호. 그런데 안 짜면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운하지는 않아요, 사실. 자, 해명하는 것 같죠. 종목 전문가님 등장하셨는데 하다 별 문제 다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정말 랭킹쇼 주제는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4위 한번 공개할게요. 연인 간의 서운한 행동입니다. 4위는 뭔가요? 과연 데이트 코스일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렇게 많아요? 아니, 저는 이게 당연히 1인데 저도.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않을 때 10.2%가 나왔는데요. 아하. 이건 좀 많이 의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않을 때가 제일 서운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4위라니. 저는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저희 둘 다 F라 그런가 봐요. 그래요? 공감해주지 않을 때가 네. 4위라니 믿을 수 없는 결과인데요. 저는 이게. 근데 종목 전문가님 저희 공감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자, 공감 얘기는 여기서 뒤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충격을 뒤로 하고 다음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이종국입니다. 전문가님, 이 연인 간의 서운한 행동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맞히기 정말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저도 좀 지금 충격이네요. 제가 1위라고 생각했던 게 4위로 갔습니다. 아, 이거 도대체 어떤 설문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뭐 F 막 얘기하고 그런 게 그 뭐 이상한 테스트 얘기한 거죠? 맞아요. MBTI입니다. 내가 그거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하면서 실제로 사람들하고 그거 내가 답했을 때 나는 첫 글자가 I였거든요. 오, 의외인데요? 2일 것 같은데. 저도 I. 근데 아이. T예요, F예요, 전문가님? 그건 몰라요. T일 대신 것 이 같은데요? 문제는 IN으로 시작했어요. IN 뭐. J이실 것 같아요. IN 그럼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 IN 뭐 J. INTJ. 아, 그래요? 맞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그런 과인데 음. 이거는 서운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연인한테 서운해 본 적은 없고, 와. T시네요, T셔요. 예, 나는 서운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거는 서운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딴짓거리를 한다. 어허. 그러면은 열받죠. 서운하기보단 열받는데 어허. 그렇죠. 이거는 공감해주지 않을 때라는 말이 왜 1등으로 생각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역시. 이거는 대화 중에 핸드폰을 볼 때 다른 이성 쳐다볼 때 다른 이성 쳐다볼 때는 화나는 거죠. 화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이성을 쳐다보면 화나는 거고, 핸드폰 볼 때 아니면 데이트 코스에 관심 없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뭐 데이트 코스에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핸드폰 볼 때가 서운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핸드폰 볼 때 서운하고 데이트 코스에 관심 없을 때도 서운할 거고, 다른 이성 쳐다보는 건 서운한 게 아니고 열받는 거고, 1등 핸드폰, 2등 데이트 관심, 3등 다른 이성 쳐다볼 때 일 것 같아요. 제가 네. 사실 이 주제를 종복 전문가님이 1등을 안 맞추길 기원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너무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열심히 게 굉장히 논리적이시죠? 합리적이죠 아주. 일단은 그 순서 기억을 해두고 네.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숙자인님의 종목입니다. SPG 한번 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31,000원. 에? 31,000원? 31,000원. 지금 기아가 떠가지고 지금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 이렇게 놀라나 했는데. 그리고 비중은 10%. 장대 네. 양봉 뽑아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문가님 SPG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SPG가 이게 요새 움직임이 좋은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쪽은 지금 AI과고, 딥노이드, 뷰노 이쪽 과고, 여기도 보면 딥노이드가 조금 더 세게 올라가는 것은 이 주식은 약간 이렇게 늘어지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SPG 같은 것은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고, 지금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뉴로메카 요런 거. 네, 마음이 요런 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SPG 31,000원에 매수한 거는 손실은 안 날 거예요, 아마. 손실은 안 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특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장대양봉이 뽑는다는 것은, 그래서 나한테는 질문할 때 그게 중요해요. 아까도 내가 저 답 맞출 때 그 쫓아 들어가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장대양봉을 뽑아줄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대양봉을 뽑아줄 일은 없고, 다만 지금 전저점까지 다 밀려 내려왔고, 이 박스권을 지금 1년 이상 두고 있는 상태에서 중심이 아래로 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본인이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원한다면, 그대 수익을 원하는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해서 31,000원대 팔면 수익이 되는 거고, 전문가님, 저는 추가 매수할 돈도 없고요. 주식시장 빠질까봐 무섭거든요. 그 선택 존중해. 그렇지만 생각대로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의 SPG에서는 장태양봉 뽑아줄 걸 예측하기는 어렵고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정상적인 추세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며 바닥은 나왔다.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31,000원에서 32,000원대까지 갈 수는 있으나 고기가 단기 매도 자리가 되니 수익을 원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팔고 그렇지 않으면 갖고 있다가 고가격 정도 갔을 때 팔면 충분한 대응이 된다. 이것이 이종복이가 랭킹쇼에서 SPG를 진단하는 스타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SPG 살펴봤는데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1,000원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아쉽다,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추가 매수도 권해주셨는데 추가 매수하면 더 떨어지진 않을까, 좀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얘기해 주셨죠. 네.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자가 보니까요, 오늘 랭킹쇼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확실히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확연히 나뉩니다. 이렇게 부류가 나뉠 수가 있나요? T와 F의 차이가 그만큼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부각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저 댓글창 보면서 좀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스트랄님의 얘기가 아주 냉철했는데 네. 공감 안 되는 걸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안 되는 걸 뭐 어쩌란 말이냐. 이게 T이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노블레스님께서는 다 서운하대요. 이분은 F인 것 같습니다. 찐 약간 이쪽 성향이죠. 예. 근데 사실 저도 요즘에 그 테스트를 해보면 T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F가 맞나 봐요. 결국 F인 걸로 판명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초레이님께서는 정말 끔찍한 그 가정을 해주셨어요. 데이트 코스 안 짜고 여자 아이돌 뮤비를 보면서 선물 오 마이 관심까지 갓. 안 가지면 이거 끝판왕이 아니냐. 이런 분은 연애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제가 봤을 집에 박혀 있어라 라고 얘기해 주고 뭐 싶어요. 그렇게까지. 자, 그러면 저희 네. 다음 종목 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김은자님의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천만이 소외가 됐던 종목 가볼게요. DB 하이텍입니다.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는 동부 하이텍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종목인데 45,000원에 10%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최근에 들어오실 것 같고요. 이번 DB 하이텍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1년 사이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빠졌습니다. 이게 8만 원도 넘었었던 종목인데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43,450원이 오늘 현재 전 주가고요. 자, DB 하이텍 과연 잘 매수하시는 게 맞는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DB 하이텍 이거 상당히 좀 소외가 돼 있었죠? 이거 잘 매수하신 게 맞을까요? 그렇죠. 저분이 매수한 시점에서는 잘 매수한 게 맞는데 문제는 그 10%밖에 안 들어갔는데 4만 원대로 밀렸을 때 왜 추가 매수를 못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랬으면은 어제 같은 경우가 어제가 지금 이평선 저항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조금만 팔아도 수익인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추가 매수를 못했다고 해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DB 하이텍이라는 주식이 나는 동부 하이텍으로 보고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참 진짜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다라고 나는 얘기하는 주식이거든요. 왜냐면 반도체 다른 거는 그냥 막 너도 나도 다 올라갔는데 제일 먼저 올라간 주식에 이게 제일 먼저 올라갔다가 그대로 빠졌다. 근데 올라갈 때 인위적으로 올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DB 하이텍은 이분은 DB 하이텍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이거는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해야죠. 추가 매수를.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못 가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주식이면은 다시 42,000원대나 이쪽으로 흐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길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덕이 많은 사람이면 지금 동부 하이텍은 여기 어디쯤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외바닥에서 한번 올라갈 때 60일선에 부딪혔고 흐르고 그렇게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빠지고 60일선에 부딪혔고
흐르고 안 깨지고 돌면서 갈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거죠. 동부 하이텍은 못 산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꼭다리에 있을 때 산 게 단점인 거고 5만 원대까지는 뭐 무조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 방송을 듣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돌 때 사는 거예요. 돌 때.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중심 이론 강의를 하니까 얘기해 주는 겁니다. 8일, 하나, 둘, 셋. 3거래일 정도 뒤에, 3, 4거래일 정도 뒤에 주가가 요쪽 어딘가로 밀리고, 그죠? 예, 요쪽 어딘가로 밀리고, 이렇게 돌 때 사면 사자마자 수익 날 겁니다. 그리고 최소 47,500원에서 5만원 보면 요게 단기 대응 되겠습니다. 못 산 거 아니다? 갖고 가다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47,500원에서 5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주식이고 악의 구렁텅이 작년 11월 달부터 이어져 온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DB하이텍 살펴드렸습니다. 네. DB하이텍의 움직임도 역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역시 윗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47,000원대에서 5만원대까지도 가능하니까 수익권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조금의 인내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3위 봐야 될까요, 이제? 네, 잠시만요. 채팅창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트 소프트로 수익권 들어왔다고 이종호 네. 전문가께 감사 인사 주시는 분이 꿀부자님 계시고요. 그리고 독서왕님께서 DB하이텍 갖고 계신 모양이죠. 위에 보니까 귀숙님도 DB하이텍을 갖고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3위 한번 공개를 하죠. 앞서서 이종보 전문가께서는 3위로 다른 이성을 쳐다볼 네. 때가 아닌가. 이거는 화가 나는 계열이 아닌가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맞을까요? 아하, 저 아니었습니다. 그날 데이트 코스에 관심이 없을 때 어허. 이게 18% 득표하면서 3위였습니다. 왜 윤난이 왜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데이트 코스 관심 없는 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그거보다는 전문가님이 저 1, 2, 3위 틀리신 거 처음 봐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아, 맞아요. 제가 랭킹쇼 하고 나서 처음 봤어요. 와, 우리가 이만큼 이종호 전문가께서 레키쇼 주제마저도 다 맞히는 거에 그냥 너무 적응을 하고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자, 일단은 3위 여기는 조금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자, 1, 2위만 남았거든요. 이 순위가 어떻게 될지 제가 봤을 때 1위는 많이들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잠시 뒤에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익 났다는 걸 일부러 이거랑 같이 엮어서 하려고 했는데 네. 미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하, 그거군요. 네, 산돌바람님의 종목 그리고 산돌바람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스트 소프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80원 5% 비중은 작으신데 오늘 못 팔았어요. 아이고. 다시 기회가 올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막 급등사에 쭉쭉쭉쭉 뻗어 가다가 지금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49,800원, 5만 원까지 목전에 뒀던 종목입니다. 대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시세가 잘 났어도 더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따라간 게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못 팔았으면 다음에 팔면 되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이 주식을 매수한 가격대가 38,800원대면 요 가격이면 이거 100% 이쪽에서 산 거란 말이야. 이쪽에서. 여기서 이거 2만 원 초반으로 밀릴 때 뭐 했어요? 나는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내가 차트 설명을 좀 하니까요. 이게 5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열려 있을라나요? 안 열려 있네요. 화면이 저쪽에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초보인데, 그죠? 주식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한번 우리는 성격이 이렇게 끝까지 찾아갑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그냥 밥만 먹으면 얘기하잖아요. 한글과 컴퓨터하고 이스트소프트.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실시간 참여자를 강조 안 하는 이유가 내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그 15일 날이 수요일이 휴일이라 그래서 뭐 강조를 안 하는 건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그 지점이 잘못됐으면 그 주식이 나쁜 주식이 아니고 산 지점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까 동진이도 아니 동부 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비중이 작으면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요 얘기는 꼭 해주고 못 팔았다. 그러면 못 팔았으니까 보세요. 본인은 이 주식이 21,000원까지 올 때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갖고 있으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추가 매수 그때라도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주식은 우리 이윤지 앵커 주식을 잘 모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무시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030520 한글과 컴퓨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쪽 언저리까지는 올라왔잖아요. 이스트 소프트도 이쪽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가격은 중기적으로 한 34,500원 정도. 다만 이제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게 아니고 요 갭을 메꿀 거예요. 아마 요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슬쩍 발 담그면 되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하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못 팔았으면 못 팔은 대로, 팔았으면 팔은 대로. 이스트 소프트는 기본 32,500원에서 35,000원까지는 시간을 두고 가다 보면 올라갈 수 있다. 데이트 코스에 관심이 없을 때 틀린 사람 얘기니까 참고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위 틀리셨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너무 행복해해서 살짝 속상하셨을까요? 그런데 전문가님이 저 주식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배우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초리님께서 카바를 좀 해주시는데요. 윤재 거 주잘알인데.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식 잘한다고. 자, 이윤재 거와 함께하는 랭킹쇼가 이렇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종목 진단을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허락하진 않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남은 시간에 오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남은 시간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수가 단기 고점에서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마케팅에서도 얘기해 줬는데 단기간에 좀 고점으로 올라간 주식은 좀 차익 좀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 지수 선물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수 선물 기준에 368에서 365선 언저리 요 정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요 정도 언저리로 밀렸을 때 다시 베팅할까? 요런 느낌을 갖되 아까 얘기처럼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움직이고 하는 주식들 좀 단기적 대응 정도 그런 거 정도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하면 아마 오늘이 만기일이라 조금 더 우리나라가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오후장에 우리 증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마치기 전에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오늘 랭킹쇼 주제입니다. 네. 1위,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리죠. 자, 1위는 과연 어떻게 전문가님 기도까지 하고 계신가?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1위는요, 뭘까요? 뭘까요? 맞추셨습니다. 기어이 전문가님 1위는 맞춰주셨습니다. 대화 중 핸드폰만 보고 있을 때 압도적인 1위네요. 40% 넘게 이게 가장 서운하대요. 기도하셨는데 1위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무슨 이런 거 갖고 근데 다른 이성 쳐다볼 때는 열받는 거지 어떻게 저게 2등이 돼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저도 사실 그렇긴 해요. 자, 어쨌든 오늘 렉시 주제도 재밌게 풀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이종목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랭킹쇼 이거 정말 너무 빨리 마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거 한 종목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쉬워요? 좋아요. 안 돼요. 창호에게 랭킹쇼.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랭킹쇼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께 랭킹쇼 종목 진단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1,600명 이상이 있으셨다가 네. 잠깐 좀 줄긴 했거든요.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토마토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랭킹쇼는 계속 또 내일 이어지니까요. 오늘뿐만 아닙니다.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못 받으신 상담이 있으시다면 내일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